좋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주변의 이웃들과 기꺼이 나눠가면서 말이죠. 자신만의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실천하는 사람들. 더불어 읽어가는 이 아름다운 문화는 행복의 크기만큼이나 점점 더 커져가고 단단해져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쨌든 각자 다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서로 또 같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일들도 훨씬 많고 서로에게 또 의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게 뭐 특별히 누가 이렇게 다 모이자라고 해서라기보다는 서로가 그게 좀 맞아서 같이 모여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역 안에 둥지를 틀고 문화를 읽어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조용한 길목에 놓인 김주영 대표의 보금자리. 주영 씨는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장입니다. 3년 전 완주군이 근대사의 여러 시설을 관광지로 육성하면서 이 공간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몄는데요. 이를 도맡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해 주영 씨 부부에게 손을 내밀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에서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했던 주영 씨. 이곳에 온 이후 몸도 마음도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도 뭐 여행 좋아하고 게스트하우스 나중에 나이 들면 하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또 이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 살 때는 어쨌든 이제 뭐 머리만 쓰는 일 위주로 했었다면 그래도 여기서는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좀 뭐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할까? 그래서 몸은 힘든데 그게 막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각박한 삶에 지쳐 막연히 귀촌을 생각하던 무렵 완주군의 제안이 주영 씨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배고픈 길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는 따스한 정을 나누는 삶. 넉넉하진 않지만 이런 푸근함이 좋아 매일매일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예전에 여기 사시던 분들이 고양이들을 좋아해서 다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도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있었고 저도 이제 고양이가 좋아해서 이제 밥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른 애들도 오고 새끼도 낳고 해서 지금은 한 10마리 정도가 여기 살고 있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둔 문화기획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모아 농촌에 도움되는 일을 해보자 의기투합했고 지금의 예술협동조합은 그렇게 출발했죠. 그리고 주영 씨의 게스트하우스는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지트이자 주요 활동 무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나 시민운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던 분들이 이 근처에 이렇게 좀 모여 있어서 저희가 같이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협동조합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또 만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늘어나고 해서 어쨌든 다 같이 지금 계속 여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애자 씨는 인천에서 살다가 5년 전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각박한 삶을 뒤로하고 시골로 들어온 이후 그녀의 삶도 달라졌는데요. 자연과 가까이 마주하게 됐고 남편과 나누는 다정한 대화들도 전보다 더 많아졌죠. 자기 좋아하는 쪽파 많이 심어가지고 김치해줄게.
근데 싹이 하나도 없어. 다 나. 응? 아니, 심어 먹는 게 맛있지. 사다 먹으면 농약 주고 그게 약 다 준 거야. 그래서 심어 먹는 게 맛있는 거야. 우리 건강 음식 먹으려고 시골에 내려왔지. 사다 먹으려면 왜 시골에 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요. 생사를 가를 때 의사 선생님이 시골에 가서 살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좀 치료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내려온 지는 한 5년 됐는데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자연이 좋아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죠. 가지 여기 엄청 많이 달렸네. 이쪽에가. 열심히 땀 흘리면 그 이상의 결실을 안겨주는 자연의 품. 햇살과 비와 바람이 만들어주는 건강한 사계절을 마주하며 부지런함이 필수인 농부의 삶을 기꺼이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작은 씨 하나 심으면 거기에서 뭐 몇십 개 아니면 막 몇백 개, 몇천 개까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고 또 우선은 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하루 해가 저물고 마을에도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정균 씨는 오늘도 자신만의 음악 작업에 한창입니다. 2년 전 완주로 귀촌한 정균 씨는 서울에서 인디밴드와 함께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전문 음악가인데요. 완주로 들어온 이후에도 작곡과 편곡 등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쳐오는 정균 씨. 서울에서보다 한결 더 편안하고 안정된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예 인식조차도 못했던 거죠. 항상 건물들 사이에만 막혀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와서 한번 강바람을 딱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균 씨는 일주일에 2번 주영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기타와 우쿨렐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거 GCEA로 맞히죠. 그죠? GCEA로 맞히는데 그러면 얘가 C음이죠. 그죠? 그럼 얘는 A음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3프렛을 잡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원래. 여기 잡으면 요거 음이 과연 뭘까? 안 들려. A, B, C. 얘도 C음이니까 얘도 C음. 옥타브 차이만 있는 거. 그러니까 A7 코드는 맞다. 외계어. 왜게요? 리듬은 어차피 똑같아요. 어떤 악기나. 그러니까 6번 치는 거죠. 8분음표 6번. 네. 당당당 당당당 이렇게. 그때 우리 4분의 3박자 같은 거 할 때 왈츠 공짝짝 공짝짝 이런 느낌? 얘도 그걸 2배. 그 문화라는 거에 있어서 그 좀 너무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진 그거를 서로 같이 나눠서 좀 더 재밌게 이렇게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시간 모여서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해서 다음날은 또 에너지를 충전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정균 씨가 주영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악 수업을 하는 대상은 주로 완주로 귀촌한 젊은이들. 새로 이웃이 된 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정균 씨 스스로에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죠. 음악으로 느끼는 행복이 배우는 이들의 손끝과 마음에서 천천히 자라나길. 곧 다가올 겨울의 긴 밤에 귀촌인들의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라며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서 뭘 했고 지금 뭘 하고 있으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사람도 친해지고 저 사람도 친해지고 뭔가 저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거고 같이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네트워크가 확장돼서 서로 재밌는 거 뭐 그런 거죠.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가수원빛. 활기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영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선 특별한 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당번을 맡은 애자 씨가 손님 맞이에 마음이 바쁩니다. 어떻게 놓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떨어져야 돼요. 붙어지면 안 돼요. 기름을 조금 넉넉히 이제 해야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그냥 만남의 장소. 그래서 서로 그냥 만나면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받을 기회도 있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크고 작은 모임이 이루어지는 주영 씨의 게스트하우스는 매일 점심이면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됩니다. 귀농 여성 혹은 지역 여성들이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예술협동조합의 프로그램.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매개로 자연스레 만나고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내 손으로 뿌리고 거둔 싱싱한 먹을거리로 정성껏 대접하는 건강한 식사. 마을 사람들의 허기와 마음까지 든든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런 음식 먹고 건강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냥 제가 숨김없이 그냥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이라 저도 그냥 뭐 재료에 뭐 숨김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우리 밭에서 아니면 뭐 일부는 사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좀 보람을 느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는. 광열 씨는 4년 전 이맘때 완주로 들어왔습니다. 완주에서 열린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맡았던 것을 계기로 귀촌을 결심했죠. 이곳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나무 장난감을 만들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보다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마음도 한결 풍요로워졌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았죠. 서울에 있을 때는. 그리고 어떤 그런 공간 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좋죠. 광열 씨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희망자들을 모아 생활 가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직접 디자인해온 생활 가구를 만들고 광열 씨는 기술적으로 보정할 부분만을 돕고 있죠. 요 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 만들어. 네, 틀을 만들고 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폭으로 할지 먼저. 비율을 제가 보니까 다른 거 보니까는 네. 요거 양쪽으로 하나씩 더 했더라고. 요 봉대 이 틀을 먼저 짜야지 맞을 것 같은데 봉대는 이 틀에 맞춰가지고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손잡이 이 틀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굵직굵 해가지고는 네.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조그만한 재능을 나누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10여 모여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버티고 또다시 행복을 찾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서로 이렇게 같이 하는 작업이죠,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뭐 선생의 입장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입장이죠. 저분들이 또 가진 기술을 저한테 뭐 또 일러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완주 지역의 대표 문화장터 와일드 푸드 축제가 시작되는 날. 마을 공동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의 큰 행사인데요. 광열씨는 이곳에서 꽁냥장의 이사장으로서 초대를 받았죠. 꽁냥장은 농사를 짓거나 손수 만든 물건들을 사고 파는 작은 벼룩시장. 광열씨가 오늘의 행사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조형물 작품을 설치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시각적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서비스를 맡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감, 때로는 어떤 의무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좀 화합을 하면은 진짜 제대로 멋있는 축제장을 만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어여. 여기서 뭐예요? 여기 아 진짜? 여기였어요? 앞전에 그 만든 것들 이거 쭈루루 이렇게 다 전부 다. 요걸 그리고 앞전에 그 의자. 아 이거는 아까 지나가는 게 몰랐네. 저 비율보다 저 공간이 더 많거든. 근데 저기 앉아있는 수보다 여기에 앉아있는 수가 더 많아. 여기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꽁냥장은 주영씨가 만든 예술협동조합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독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안에서 함께하는 문화를 일궈보자는 예술협동조합 활동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뭔가를 좀 도모해보자라는 것도 있지만 각자가 너무 재주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든 건데 또 뭐 이렇게 각자 전문성 살려서 이런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좋아요. 보기도 좋고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빛나는 이날 오후, 낯선 청년들이 들녘에 모였습니다. 주영 씨는 예비 귀촌인들을 농촌으로 이끄는 청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으로 귀농해 살고 있는 청년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자연농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땅을 갈지 않는 거더라고요. 유기농 같은 경우 뭐 제초제 안 뿌리고 비료 안 주고 뭐 퇴비 안 주고 뭐 이 정도 다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땅까지 안 가는 그 땅을 안 갈아서 유기농 정도의 소출이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뭐 놀면서 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자연농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 지금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연장선 상에서는 제 생각엔 유기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기농 순환농법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자연농을 도전하고 있는 그 정도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귀농귀촌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정말 막 성공한 모델 뭐 아니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농사 짓는 게 많이 힘들지만 또 그것에 비해서 또 보람이 있고 또 의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진짜 모습, 농사를 짓고 이런 시골에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월급 받고 살아가고 어떻게 약간 찌든 그 생활에서 좀 벗어나면 조금 더 많은 대안들, 조금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또 상상하면서 그걸 이제 새로운 자기의 생활 방식을 또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캄캄한 밤, 주영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이곳은 여행자들의 쉼터이자 예비 귀촌인들을 농촌으로 이끄는 연결고리가 돼주는 곳. 주영 씨의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청년 캠프의 목적입니다. 고향은 전라도 놔주고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 일이 너무 하기 싫으니까 우린 다 일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1년 다니다 그만두고 2년 다니다 그만두고 11개월 다니다 퇴직금을 목전에 두고 그만두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직장을 안 다니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직장을 안 다니고 한 4년 정도 살았어요. 실제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듣는 거죠. 뭐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갔는지 해결했는지 그리고 좀 그러니까 사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욕구도 다양하고 뭐 하던 일도 다양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들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 들어보면서 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복이 진짜 무엇인지, 농사 짓는 게 행복이라면 진짜 그 농사에 대해서 좀 더 자기의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평짜리 농사를 한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이나 귀농은 번잡한 도시를 떠나 쉬러 들어오는 만만한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일궈야 하는 또 하나의 도전임을 이들은 압니다. 함께 이웃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실천하며 살고 있죠. 손님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주면서 그리고 여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돈의 목적이 아닌 진짜 내가 엄마의 마음 아니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유롭게 하다 보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서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못 느꼈던 거 그런 뭐 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정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안에서 좀 오래 그래서 이제 저기 같이 온 친구들이랑 좀 같이 이렇게 좋게 잘 늙어가면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즐거운 것을 하고 함께해서 즐거운 일들을 하나둘 펼쳐가는 사람들. 아직 이들이 뿌리는 문화의 씨앗은 조금씩 싹을 틔우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기도 오르고 열매도 맺히겠죠. 이들의 노력으로 지역의 삶이, 농촌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